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성풍수과학원 원장 박민찬입니다. 풍수만서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청와대와 궁합이라는 주제입니다. 청와대와 궁합. 청와대 궁합이라는 말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청와대와 궁합이라는 건 뭐냐? 대통령과 그 관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과 관료들의 궁합. 그 궁합이 좋으면 우리나라의 발전이 도움이 되고, 궁합이 나쁘면 나라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합이라는 게 뭔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여러분들은 다 겪으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겪었고, 여러분들도 지금 남녀간에 부부간에 그 궁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궁합이라는 것을 많이 지금 겪고 있는데요. 가령 부모님이 궁합이 좋아서 화목하면 어떻습니까? 화목하면 그 가정에 그 집에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즐겁게 살고 여러 가지로 자식들한테까지도 분위기가 아주 좋죠. 궁합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싸우면은 그로 인해서 자손들한테 분위기가 안 좋고, 또 그 싸움을 자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되다 보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궁합은 가정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금방 그거 참 그렇겠네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반드시 따라서 대통령과 그 관료들에 의해서 궁합이라는 것은 필요하다. 그것은 나라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궁합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합의 그 원리란 자연 원리 작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연 원리.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자연 원리에는 음과 양이 있죠. 음과 양이라는 것은 낮과 밤도 낮은 양이고 밤은 음 아닙니까? 남녀간에도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죠. 모든 것에는 음과 양이 있습니다. 그늘 있고 양지가 있듯이 이와 같이 음과 양이 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반대인데 이 음과 양이라는 게 또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별개죠. 그러나 남녀가 만나야만 그 또 자식을 태어나게 하듯이 음과 양 같지만 이것은 만나야 된다. 이 전기불도 마찬가지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야 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에는 이렇게 각자 같지만 어떻게 보면 상극 같지만 이 상극은 필연적으로 만나야만 또 어떤 이루어진다. 무엇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음과 양이 있고 또 오행이라는 게 있죠. 오행이라는 건 뭐냐?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의 원리가 이렇게 오행으로 되어 있어요. 목화 금수토인데요.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의 원리는 나무 종류, 불 종류, 금 종류, 물 종류, 흙 종류. 그렇죠?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은 이렇게 5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에 이 오행 중, 음양 중 한 가지, 음으로 태어나든가 양으로 태어나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자든 남자든. 그 다음에 이 오행 중에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주풀이 용어로 용신이라고 그래요. 용신. 신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으로 태어나는 사람, 불로 태어나는 사람, 금으로 태어나는 사람, 물, 흙 이렇게 사람마다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그 사람의 그것이 특징이고 소질이고
이게 또 능력입니다. 그 사람이 타고난 그게 그 직업으로는 천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 중에 하나, 오행 중에 하나,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령 제가 목으로 태어났어요. 목으로 태어났으면 목에 관련된 일을 하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이죠. 목에 관련된 일을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전문직이에요. 목은 무엇이 좋은가? 물이 궁합이 좋고 그 다음에 화가 좋죠. 화. 그래서 목은 물 종류나 화 종류의 어떤 장사나 사업이나 하는 일에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것을 아주 그게 천직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잘 되지만은 또 그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분야의 천직, 그러니까 프로, 박사, 전문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냥 내가 목으로 태어났는데 쇠 종류로 일을 한다. 안 맞죠. 안 맞죠. 그러니까 안 맞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일에 하는 일도 잘 안 되지만 내가 즐겁게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야.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불편한 상황이냐 이거죠. 그래서 삶에 중요하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 소질을, 기질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발휘가 잘 안 되니까 짜증나죠. 뭔가 마음이 늘 불편하죠. 의욕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행이나 음양 중에 태어난 것을 가지고 태어난 걸 그 천직으로 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여러 가지로 삶의 의미가 있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이제 그렇게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태어나는데 그러면 남녀 간의 그 궁합이라는 건 뭐냐? 제가 태어난 운명과 또 여성이 태어난 운명을 상생되게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 목으로 태어난 사람은 남자를 수나 화로 태어난 사람하고 만나면 궁합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가 양으로 태어났다면 음의 남자를 만나야 되고 음양 중에 또 여성이 음으로 태어났다면 양의 남자를 만나야 돼요. 이것이 궁합인 것이. 그렇게 만나면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즐겁게 살아요. 재밌게 살아. 유머도 많고 농담도 잘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화목하죠. 화목하다 보니까 일이 잘 돼. 하는 일이 잘 돼. 어떤 의견도 서로 잘 존중도 하게 되고 궁합이 좋으면은요 싸울 일도 안 싸워요. 서로 이해를 많이 해줘. 또 참기를 많이 참아줘. 궁합이 좋으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녀가 만나면 그 가정을 화목하는 건 물론이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아주 즐겁게 사는 거죠. 그러면 이 궁합이 좋은 그 부부는요 또 자손까지도 잘 둬요. 자식도 좋은 자식, 아주 미래에 아주 그 두각이 있는 그래도 뭔가 좋은 훌륭한 자식을 둔단 말입니다. 궁합이 좋으면. 궁합이 나쁘면 이 자손도 잘 두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녀 간의 궁합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 궁합이라는 것을 많이 따졌고 또 우리가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기 때문에 이 궁합이라는 건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완전히 의미를 몰라가지고 정말 궁합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늘 보게 되면 이 궁합의 깊은 의미를 말하지 않고 결국은 노력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방송을 끝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에서는 우리 국민들은 방송이 그렇게 하니까 정말 이게 궁합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다 그냥 노력하면 되는 걸 알아요. 궁합을 마치 미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그런 그 방송에 대한 그 불만이 많아요. 정말 중요한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냥 재미로다가. 이건 재미가 아니에요. 인생이 무슨 재미로 얘기합니까? 인생은 실패하면은요, 그건 고통입니다. 그렇게 재미로 얘기하면 안 되죠. 방송이라는 거, 언론이라는 것은요, 이 우리 인간사의 구분에 정말 중요한 그 사실을 그대로 그 원칙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올바로 알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애당초부터 그 타고난 소질, 기질을, 특징을 밝혀서 어릴 적부터 그 분야로다가 해준다면 그 자손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대개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어나면 국영수야. 태어나면 그저 그런 엉뚱한 그 소질을 개발해 주려고 그러질 않고 엉뚱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자손의 실패 확률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게 확인이 됐죠. 3년 전에 우리나라 그 전문직, 그러니까 전공한 대학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걸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전문직으로 전공한 전문직으로 간 사람이 17%입니다. 아니, 맞아, 17%입니다. 그럼 나머지 83%는 실패한 거라는 거죠. 전문직으로 간 사람이, 공부한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상당히 그런 실패죠. 우리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아주 실패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알려주는데 우리 학자나 또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해야 된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에서도요, 이것을 자기들은 명당 찾고 이런 걸 다 밝히면서 좋아하면서 막상 공개적인 데에서는 이거를 꺼리야. 안 보는 거 마냥. 이건 안 되죠. 이런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에게 중요하고 나라 발전에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양성화시켜야 돼요. 양성화시켜서 모두가 다 같이 활용을 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미래를 정말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줘야 국가에도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궁합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참 중요하다는 걸 좀 더 강조하고 싶고요. 역시나 그러면 궁합은 남녀 간에만 있는 건가? 아닙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것에 다 궁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은 물론이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궁합이 있어요. 가령 자식이 둘이라고 합시다. 5이라고 합시다. 그 자식 5 중에 더 부모하고 친근감 있고 대화도 잘하고 화목하고 한 사람은 궁합이 좋아요. 궁합이 나쁜 사람은 대화가 잘 안 돼. 또 반대 의견, 싸움을 많이 하고 불편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반드시 궁합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맞죠,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간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그 친구하고 내가 오래전부터 잘 친하고 대화가 잘 되고 어떤 일에 도모가 되고 그런 사람은 풀어보면 궁합이 좋습니다. 대화가 안 되고 뭔가 으르렁대고 의견 충돌 많이 되고 불편해. 그러면 그 사람은 풀어보면 궁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궁합이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 친구들 10명이 모였어요. 1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은 나하고 잘 통하지만 몇 사람은 또 안 통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 그 몇 사람을 어딜 가서 만나도 불편합니다. 궁합이 좋은 사람은 어딜 가서 만나도 반가워요. 왜?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공동체 간에도 궁합은 있다. 그럼 인간 사회는 궁합이 없을까요? 인간 사회 역시 마찬가지 있는 거죠. 제가 태어난 용신이 물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인간사, 세상사에 물과 해당되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 분야에는 같이 더 호응을 잘해주고 이해를 잘하고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 관련된 그런 업무인데, 그런 일인데, 그런 사업인데 만약에 화로 태어난 사람이 그 일에 참여했다. 잘 안 맞습니다. 이 사람은 상극이 돼가지고 그쪽 의견하고 맞지 않아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사에도 세상사에도 내가 태어난 용신을 가지고 활용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는 걸 아시죠? 궁합이 좋으면 그건 뭡니까? 그렇게 궁합이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내 몸에 건강에 영향을 더 미친다. 더 좋아진다. 하는 거 아닌 것이고, 궁합이 나쁜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괴롭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죠. 배탈이 난다든가 아니면 제 체질에 맞질 않아가지고 그 아주 이상하게 음식이 안 맞아서 이상하게 말이야 해롭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뭐 게를 먹고 바로 사탕을 먹으면 이 상극이 돼가지고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독성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독성이 생기면 누구한테 해로움이 있습니까? 나 먹은 사람한테 해로움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은 다 궁합이 있는 거예요. 이 궁합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이 문화가 운명을 이렇게 상생되게 궁합을 맞춰서 자손들의 결혼식도 많이 했습니다. 결혼했어요. 궁합이 안 좋다면 안 하기도 했어요. 물론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대개 자녀들이 성장해서 만나서 좋으면 그저 결혼시킵니다. 아마도 8, 90%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궁합을 안 맞추고 다행히도 좋은 궁합 운명적으로 만났다면 그 사람들은 아주 좋은 쪽으로 되겠죠. 그러나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은요, 잘 만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팔자는 태어난 연월일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령 네 가지가 다 맞춰봐야 이게 궁합이 맞는 건데, 네 가지를 안 맞추고 그냥 대충 저 사람이 좋을 거다 예측을 해서 하면 실패율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궁합을 제대로 보고 한 사람은 이혼율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지내.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은 금방 헤어지게 되고 이혼율이 많습니다. 그 궁합을 맞춰놓으면 그만큼. 그러면 얼마나 이게 삶에 중요한 것입니까? 그 이혼 하나로 해서 나의 개인적인 운명에, 나쁜 운명에 미치는 영향, 사회와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것만 미칩니까? 내 자손들한테도 미쳐요. 궁합이 안 좋고 또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면 이 자손들이 뭐라 그래요?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그런 문제아가 되죠. 문제아가 돼서 아주 범죄도 많이 일으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만큼 부모의 영향이, 궁합이라는 것이 이렇게까지도 영향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우리는 궁합을 그래도 맞춰서 많은 부모님들이 거의 이혼이라는 게 없었죠. 물론 여성들이 많이 참았죠. 옛날에는 많이 또 참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확률적으로 보면 궁합이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게 됩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에까지도 미치는 겁니다, 영향이. 그래서 이 궁합은 좋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각 관료들을 지금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렇게 궁합을 맞춰서 임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이렇게 맞춰서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내 측근이나 저 사람이 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대통령하고 관료들이 트러블이 생겨. 화목하지가 않아. 대통령 말 잘 안 들어. 그 대통령을 어떤 사람들은요, 이 궁합 안 맞으면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막, 불편하게 만들어요. 만일, 장관들이 대통령,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막 들이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있어. 문재인 대통령 사주팔자를 보니까, 이 양반이 자기 주관이 없어. 소신이 없어요. 어떤, 강력한 추진력, 그런 기질이 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아랫사람들이 이제 말을 안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개인 가정사입니까? 어느 기업입니까?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인지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과 관료들이 궁합이 좋아서 하는 일이 잘 되면 나라도 화목해지고 여러 가지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관료들이 궁합이 안 좋으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불편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나라 청와대는 흉터죠. 네. 흉터라는 건 뭐냐?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청와대 터나 경복궁 터가 이 화목하지가 못한 터입니다. 좌청룡이 삐뚤어졌어요. 이 좌청룡 우백호가 형성돼야만 기가 모아져서 화목한 건데 좌청룡이 삐뚤어졌어요. 그리고 청와대 뒤에 북악산 왼쪽으로 뻗은 산이 있죠. 이 산이 이렇게 삐뚤어졌잖아요. 우백호는 그런 대로 형성됐는데 그러니까 기가 흩어진 거죠. 그러니까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화목이 깨졌다는 건 뭐냐? 그 관료들이 화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청와대 안에. 그러면 그 나라일에 큰 지장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근본적으로 이 청와대가 그런데 이 대통령과 관료들이 또 이렇게 궁합이 안 좋으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의 발전은 지장이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했는데, 물론 제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또 이걸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운명 연구가로서는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제안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관료들을 앉혀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 관료들의 좋은 운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 좋은 운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사주팔자를 풀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운이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융화가 잘 되고 대통령을 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첫째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 운칠기삼, 운이 90%이기 때문에 운이 좋은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면 그 사람이 운이 좋은가 나쁜가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좋아야지 5년 후에 좋은 건 소용없어요. 현재 5년만 좋아도 돼요. 그러면 나랏일에는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젊은성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젊은성, 그 사람이 무엇으로 태어났나, 무슨 소질이 있나, 무슨 특징이 있나 사주팔자를 풀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전문성이라는 것은 그 전문성에 그 전문직을 줘야 돼. 그러니까 장관은 무슨 교육부 장관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학자다. 학자로 태어났으며 어떤 그 분야에 그 학문 분야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교육부 장관에 앉혀야 된다는 얘기죠. 체육부 장관이다. 그럼 체육부 장관은 또 그 소질 있는 사람을 앉혀놔야 되는 거고, 과학부 장관이다. 그러면 과학에 운명적으로 과학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과학을 연구하게. 그런 사람 앉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나랏일에 적극적으로
또 그런 사람이 하면 잘 됩니다. 능률을 10% 올릴 거를요 90%로 올리게 됩니다. 그 전문직으로 앉히게 되면. 그리고 운이 좋고 전문직이라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요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전문성을 어떻게 하느냐, 사주팔자로 풀어보면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냐, 대통령과 궁합이 좋은 사람. 아까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죠. 대통령과 궁합이 좋아야 상생이 된다. 상생이 돼서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우리 국민한테, 우리나라의 큰 역할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반드시 이런 그 좋은 궁합인 사람하고 만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풍수연구가이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에 이 동영상으로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궁합의 영향은 10%고 국운이 90%입니다. 우리나라 국운이 지금 상실돼 가지고 나라가 안 된다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국운이 살리는 방법을 대통령한테 제안을 했는데요. 이 국운 플러스 궁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운이 상실되면 궁합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된다는 것이죠. 국운이 무해무득하면 이 좋은 궁합으로 많은 나라의 발전이 돼요. 그런데 국운이 깨지면 이 10%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운이 아무리 좋아도 국운이라는 게 없으면, 상실되었으면 우리나라는 발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러면 궁합이 좋다고 해서 나라가 완전히 발전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국운이 먼저라는 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국운이 좋다 그랬을 때는 이 궁합이라는 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가령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이 망하는 운이야. 망하는 운인데 궁합 좋다고 그 집이 잘 됩니까? 안 되거든요. 무해무득했을 때에, 무해무득 이상의 운이 있을 때에 그 궁합의 영향이 더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로서, 운명 전문가로서의 오늘 이 청와대의 궁합이라는 걸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라의 국운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통령과 관료들의 궁합 여부에 따라서 국가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본 궁합론 제안은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우리 나라를 위한 그런 주제로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